KCC 2023년도 영업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4년 매출을 예측해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거의 3조 원을 달성해서 11%가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9.2%.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총이익이 34.9%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8.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그 결과 3,453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4.2%나 크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5%고 전년도보다 거의 5%가 상승했습니다. 2023년도 매출 증가율보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율이 더 높은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매출이 증가해도 재고는 감소할 수 없는가? 이런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1%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갭이 마이너스 5.9%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률은 2.4%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는 5.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 영업이익은 3,23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1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3년 연속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계속 이렇게 적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은 재고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고가 항상 증가하니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이익은 항상 더 적게 나오는 3년 동안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9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55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공비가 배부된 재고자산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들일까? 요 오타가 났네요. 가공비가 배부되는데 제품, 반제품, 그 다음에 제공품에도 가공비가 배부가 됩니다. 상품에는 아마 안 되지만은 묶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묶어서 그냥 넣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 MC 매출 원가 재료비와 운영 경비로 두 가지로 디커플링을 합니다. MC가 5%가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손익계산서에도 표현되는 금액입니다만은 5.3%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4.1%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0.3%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런 모순이 해소될 수 있는지 진행하면서 견해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그 WCAI의 증가액과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게 일치하면은 1단계에서 일치하면은 매우 감사한데, KCC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는 아니다라는 거죠.
115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갭투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미착범은 거기서 또 뺍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KCC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도 아니고 여기에서 미착범은 빼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합리적인 걸 따진다면은 WCAI로만 해라. 그것이 이제 글로벌 표준인데 왜 우리나라는 왜 그 글로벌 표준대로 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매우 항상 궁금합니다. 1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매출원가에 직접 관여가 되는 거죠. 그거를 판매하는 거니까. 원재료도 팝니까? 안 팔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요해가 안 됩니다. 요해가. 2단계로서 그 갭은 PQ 총 이 제조 비용의 갭은 1단계 갭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현금 흐름표에서 하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2021년도가 딱 맞아 떨어졌다면은 2023년과 2022년도는 뭔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추적할 도리가 없어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533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533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21억 원이 더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재고가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느냐? 그런데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환입을 잡아서로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맞다 그러면은 2년 동안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2,900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11.3%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8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연 평균 임금은 연봉 8천만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가 인상이 됐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수준의 급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반비가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또 줄어들었고, 그런데 올라간 그 공장 가공비 중에서 전력비가 무려 44.3%나 증가를 했습니다. 한전이 전력료를 올린 결과라고 봅니다. 전력비가 문재인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고 수르폰율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2023년에 조금 줄였어요. 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가공비가 배부됐는데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스루풋율하고 비교하는 것은 스루풋은 가공비가 배부된 재료비가 아니고 제거된 거로 하니까 요거를 비교하는 이유는 그 전제 조건이 기업은 항상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서 분식 회계를 한다는 의구심이 있는 전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가공비가 배부된 거니까 거기에 무슨 그 부풀림 현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평가절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역방향이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될 때 그러면은 어떻게 이 회사를 위해서
변론을 해줄 거냐 하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보면 된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원인이 뭐 있겠느냐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이 두뇌 수용력으로서는 그래도 이 정도가 그래도 변론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그게 반증이 되는데 내려갔어요. 근데 이 전년도에는 37.3%나 크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이 판매 가격은 뭐 단순 평균했어요. 가중 평균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상 8.8% 상승을 했으니까 판매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제가 제대로 계산했겠죠? 뭐 똑같은 산식이니까. 2022년도에 판매 가격이 무려 129.1%가 늘었다. 이게 뭐 꽤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것도 단순 평균했는데 그러면은 이 원재료 가격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은 무리 높게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재고가 계속 늘어났으니까 2월 재고 가격이 올라간 재고가 2월 재고로 해서 뭐 이동 평균 계산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단가가 상승한 거로 나오지 않겠냐. 요렇게 또 변론거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요렇게 이제, 변론을 해봅니다. 원래 검사 입장이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2024년도를 어떻게 예상할 거냐. 1년 후를 벌써 뭐 1분기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을 다 감안하는 거죠. 전년도에 판매 관리비가 8% 증가했는데 5%만 증가한다고 본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94%나 올랐는데 가격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 영업이 50%만 증가를 시킨다는 거로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2단계로 하는 건데 1단계는 뭐냐 그러면 공장에서 제조 원가를 먼저 뽑아야 되겠죠. 예상. 그러니까 이 생산 재료비가 4.2% 올랐는데 12%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 다음에 가공비도 한 10% 정도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서로 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익을 그렇게 내고 하려고 그러면은 생산을 더 해야지 또 가공비도 올라가고 그거에 맞춰서 판매 가격을 좀 뽑아 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재고가 19% 올랐는데 너무 많이 증가해서 10%만 증가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총 제조 비용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재고의 증감액을 뺀 금액을 매출 원가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조 4,786억 원 할 것 같다. 3조 원 했지만은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뭐 이 원가 사고 방식은 재고의 증감액을 감안하는 거고요. 10%가 증가한다는 거. 영업적 사고 방식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온 거 그냥 다 더해서 어, 3조 5천억 정도. 이게 이제 판매 가격에 비유한다면은 350만 원 받을 거야. 우리는 뭐 영업은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재고가 10% 증가할 경우에는 어, 5,392억 원. 그러니까 원 단위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53만 9천 원 남는다. 뭐 톤당 가격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계획보다도 더 나왔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은 더 노력을 안 할 거고요.
그런데 재고를 뭔가 일이 있어서 재고 생산을 좀 덜하게 돼서 재고가 10%가 줄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줄면은 영업이익도 줍니다. 아, 47만 7천 원뿐이 안 나와요.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인 거죠. 슬롯은 재고에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 운영비용 5% 오른다 보고 원가 회계처럼 50%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봤을 때 얼마가 매출이 예상이 되느냐? 3조 4천억이나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건 운영비용 기준으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슬롯은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니까 원재료 연동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납품업자가 이 견적 가격 낼 때 이런 작업을 하고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준에 맞추려면은 재료비를 14% 증가시켜야 돼요. 요 색깔 있는 표시는 제가 입력을 하면은 이 변화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재료비 크게 변동 없고 마진율 약간만 올리는 거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뭐 단단히로 얘기하면은 342만 4천 원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 비용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0만 원이고 TVC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2만 4천 원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납품을 받는 쪽에서 우수인은 까고 340만 원 하자. 이렇게 되면은 47만 6천 원뿐이 안 남아요. 계획은 한 50만 원 남는 건데 계획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깎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계속 재고가 늘어나가지고 깎였는데 8회 전까지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 증가 효과라고 얘기하지 실제 이렇게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3조 7천억 원 판매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은 6,841억 원이 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좀 적게 나오고 원가 회계 영업 기준은 그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그 판매 가격을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산식을 만들어 놓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오지? 그거 결과표가 이런 게 되겠어요.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항상 낮게 나오게 되어 있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분석 경험치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GDP 계산을 하고 뭐 할 때도 원가회계, GDP도 원가회계 망령에 잡혀 있는 건데 투자도 그 GDP 상승에 보거든요. 재고 투자도 GDP 상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재고의 증가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니들이 못 파는 거를 우리 판매 가격에 어떻게 전가하느냐? 그러니까 스루프 관점에서는 더 깎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재고가 증가하는 회사의 판매 가격은 깎아야 된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98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수익률로는 7.3%, 0.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EMS는 전 영업 활동으로 흘러 들어온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7,256억 원인데 이게 번 돈이냐 그게 아니고 실제 현찰로는 2,490억 원 벌었다. 이 검증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FCFF라는 게 잉여 현금 흐름인데 여기에다가 그 현금 버퍼 흐름, 현금성 자산의 증가맥을 더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에, 이 캐펙스에 4,763억 원이나 크게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투자했냐 그러면 유형자산이나 뭐 종속기업에 투자한 거는 없고 투자 부동산에도 조금 더 투자를 했는데 투자 부동산 비율이 꽤 높네요. 8% 정도 투자자본에. 부동산 투기는 아니겠죠? 공장 부지를 좀 미리 사놓은 거라고 좋게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크게 그 캐펙스가 증가한 것은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이 2조 7천억이나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게 비유동 금융자산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영업이익에는 해당 안 되는 기타 포괄 손익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투자한 금융자산이 평가가 올라가 가지고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EMS에는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주는데 파이널 언더 머니는 그런 거 다 빼고 2,490억이 진짜 번 돈이야. 이런 것까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채권자한테 돈을 조금 더 빌렸습니다. 326억 원을. 그러나 이제 투자 자본이 증가하는 바람에 약간 내려간 것으로 산출이 되네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588억 원의 돈을 가져갔는데 연차 배당과 분기 배당액이 해당하고 이게 자본 변동표에서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은 262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25만 8,5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는 5만 1,000원 상승했습니다만은 PBR 장부가격 대비 시가는 0.35%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우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까지 올리려면 어떡할 거냐? 저도 그 궁금하네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돌린다고 돼 있는데 이익 배당도 그 꾸준히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중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주주들 개인으로도 들어와 있고 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그 13.9% 가지고 있는데 유수한 그 외국 투자 자본들이 여기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시티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 관계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항상 재고를 증가시키는데 유지한다라고 그냥 표현하고 재고를 줄이는 거하고는 항상 갈등 관계인데 이거가 이제 그 기업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생산은 우리는 생산만 열심히 하면 되지. 재고 책임은 내 책임 아니잖아. 그거는 영업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영업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재고를 왜 우린 걔네들이 그 드립다 많이 생산해내니까 우리는 그거 판매하려고 오히려 고역이고 좀 판매되는 만큼만 생산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허구한 날 그 생산과 판매 회의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생판 회의 때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처럼 싸움질하고 그러는 게 우리 기업의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 물류 담당이라고 뭐 한다면은 그 두 사람들 싸우지 말라고요. 어, 평가지표를 두 군데 다 나까지 포함해서 재고 회전율로 우리가 평가지표를 잡읍시다. 그래서 긴밀히 커뮤니케이션 해 가면서 좀 재고에 돈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30 몇 프로 다른 데도 돈이 필요했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 기능을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라. 이것이 영업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생산한테도 주고 아니 우리는 영업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생산만 하면 되지.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물류보고서 재고 관리하는 물류보고서 책임져? 아니
역량은 다 그 생산과 그 영업이 해놓고 우리는 그 창고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을, 스루프 사고방식을 가지고 책임질 테니까 책임지는 만큼 권한을 주셔. 조정 기능을 주셔. 원하고 그렇게 쇼당을 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야 생산 줄여. 야 판매 좀 더 해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게끔 만들어 놓고 책임을 묻는다면 내가 할게. 현대 전쟁은 물류 전쟁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건 좀 참고해 주시는 항상 기본 자료로 제공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